요즘 주유소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바로 지금 한국 정부가 아주 파격적인, 어쩌면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시스템에 어떤 충격이 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꺼내든 비상 브레이크는 뭔지, 그리고 이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정책이 과연 달콤한 약속이 될지 아니면 감당 못할 위험이 될지 그 양면을 모두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주유소 가는 길이 무서워졌을까요? 와, 정말 주유소 미터기 올라가는 소리가 무서울 정도죠. 3월 9일 기준으로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20원을 넘어섰고요. 특히 서울은 거의 2,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지갑에 빨간불이 켜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기름값이 폭등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때문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버렸고 그 충격파가 고스란히 우리나라까지 밀려온 거죠. 자, 이렇게 기름값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으니까 정부가 결국 비상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다시 꺼내든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최고 가격 지정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기름값 이 이상은 절대 받지 마세요 하고 가격의 상한선을 딱 못 박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시장 개입 조치인 거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인지 이 역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997년에 유가를 시장에 맡긴 이후로 거의 30년 동안 우리는 시장이 가격을 정하는 방식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정부 통제로 되돌리겠다는 거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정책의 대전환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장 기름값을 내려준다니 좋은 정책 같은데 왜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보다 먼저 비슷한 길을 걸었던 한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석유가 더 많다고 알려졌던 나라. 그런 석유 부국이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부족해지는 경제 붕괴를 겪게 됐을까요? 베네수엘라의 이 두 얼굴, 정말 극과 극이죠. 그럼 베네수엘라를 무너뜨린 그 네 개의 균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베네수엘라 붕괴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석유에만 너무 의존했다는 것. 둘째, 감당할 수 없는 복지 포퓰리즘. 셋째, 정부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좀먹인 만연한 부패입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거의 모든 걸 석유 하나에 올인한 수준입니다. 총 수출의 96%가 석유예요. 나라 살림의 절반도 석유에서 나왔고요. 이러니 국제 유가가 조금만 출렁해도 나라 경제 전체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그래프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부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나서 생산량이 어떻게 됐나요? 하루 300만 배럴을 생산하던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생산량이 반토막 이하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석유 산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었어요. 잘 돌아가던 슈퍼마켓, 공장 같은 개인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 자동차 생산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던 GM 공장까지 몰수해버렸죠. 전기요금은 또 어떻고요? 가격을 너무 낮게 묶어버리니까 전기를 팔아서 직원들 월급의 70%도 못 주는 기가 막힌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니 누가 투자를 하고 싶고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재산권 보호 순위가 127개국 중에 126이었다는 게 모든 걸 말해주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활용점정은 바로 부패였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2012년 한 해에만 불법으로 빼돌린 돈이 그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생산, 즉 GDP보다도 많았습니다. 나라가 버는 돈보다 훔쳐가는 돈이 더 많았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자, 이렇게 베네수엘라라는 무서운 선례를 봤습니다. 이 경고를 마음속에 담고 다시 한국의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으로 돌아와 보죠.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지금처럼 기름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최고 가격을 정하는 제도를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꼭 필요한 비상조치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자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을 보세요. 혹시 뭔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앞서 봤던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너무나도 비슷하죠. 가격을 통제하면 정유사들이 손해보니까 국내에 팔기보다는 차라리 수출해버릴 수 있고 그럼 국내에선 기름이 부족해지겠죠. 사람들은 기름이 떨어질까봐 사재기를 할 거고 결국 특정 지역에서는 주유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유사들의 손실을 결국 우리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천대학교 손양훈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가격 상한제는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소비를 왜곡시키고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정말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결국 이 문제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안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딜레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은 당장 기름값이 내려가니 좋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름이 부족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투기를 막을 수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연스러운 원리가 왜곡될 수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재정 부담이라는 폭판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안도와 내일의 위험,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정답이 없는 이 문제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